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떠들썩이게 만들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패배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기가 살아났던 아프가니스탄 사태인데요.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매우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작전으로 한국에게 오랫동안 도움을 주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특별 기여자들을 충북 진천군에 수용하고 아이들에게는 맛있는 음식과 귀여운 인형까지 나누어 주어 세계 언론들로부터 따뜻한 극찬을 받기도 했죠.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관심으로부터는 조금 벗어나게 되었지만 최근 전해지고 있는 그들의 근황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축구를 하는 등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의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하는데요. 해당 사진들을 본 국내 네티즌들은 목숨 걸고 구해온 보람이 있다며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을 잘 타서 한국으로 올 수 있었던 운 좋은 이들과는 달리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들은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우 지옥과도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 아프가니스탄에서 승기를 잡았던 탈레반이 온전히 영토를 장악하기만 했다면 이전과 매우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다소 낮은 인권의식을 보여주더라도 최소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탈레반이 과도 내각을 구성하기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 역시 최대한 큰 피해 없이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라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수도 카불이 단 몇 주 만에 탈레반에 의해 점령된 것과는 달리 판지시르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아프가니스탄 국민 저항 전선이 주도하여 탈레반과 끝나지 않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놓고 간 수많은 최첨단 무기를 노획했으면서도 여태까지 저항군을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아할 따름인데요. 특히나 10월에 접어들면서 탈레반 내부에서조차 강경파와 온건파의 분열이 매우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계기가 최근 밝혀졌죠. 확실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동안 탈레반을 이끌던 수장인 아훈드 자다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아훈드 자다는 조직 통솔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로 이전까지만 해도 시도 때도 없이 분열을 일으키며 하나로 뭉치는 것이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탈레반을 아무런 갈등 없이 하나로 뭉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아훈드 자다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탈레반 내에서는 단 한 번의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탈레반은 다른 무자히딘 세력과 달리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최근 각종 소식통에서는 아훈드 자다가 파키스탄 방문 중 원인 모를 자폭을 당해 사망했다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등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 알 수 없지만 온통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로 뭉쳐주던 구심점을 잃은 탈레반은 또다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고 종전 아프가니스탄 저항군의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는 아훈드 자다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레반 내 강경파들은 그들을 해코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탈레반을 제외한 아프간인들은 자신들을 통치하겠다는 탈레반에 더 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아프간 저항군을 지원하는 국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며 자신의 가족이 해코지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아프간 저항군들 역시 목숨을 내놓고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탈레반이 이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전투를 펼칠 수 있을 리가 없는데요. 와르다크 주 등에서는 새로운 저항군이 결속하고 집결하고 있으며 파르완주, 사라이폴주, 바글란주 등의 몇몇 지역은 이미 저항군이 장악하여 승전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탈레반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뜬금없이 우즈베키스탄 국경에 순교 부대라는 폭탄 부대를 배치하여 무력 시위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 폭탄 부대는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 자신의 몸에 폭탄을 감아 적진에 뛰어드는 이들이죠. 물론 우즈베키스탄은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로 이들과의 무역에서 여러가지 제재를 걸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맞이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내부에서도 탈레반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어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경제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다소 온건한 주장이 중론을 차지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탈레반이 수장이 죽고 강경파가 득세하게 되며 바보 같은 강경파들은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를 계속 제재한다면 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국경지대에 폭탄부대가 투입됐다는 소식을 들은 우즈베키스탄은 크게 분노하며 그동안 그들이 억류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망명 병사들, 무자헤딘의 여러 군벌들을 국경지대에 푸는 것을 고려 중이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실행으로 옮겨진다면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한번 과거의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서게 되겠죠. 구심점을 잃은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정부저항군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무자헤딘 세력들이 각자 싸우는 소위 개판의 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을 중재해줄 국가는 아무도 없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그 어떤 국가든 현재 심상치 않은 경제적, 체제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골칫거리에 불과한 아프가니스탄을 도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탈레반 지도부와 만나 앞으로의 평화를 약속한 것이 무색해질 만큼 아프가니스탄에 의해 매우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탈레반이 앞서 우즈베키스탄의 한 곳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도 폭탄 부대를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따로 있죠. 그동안 인터넷에 흔히 보이던 이슬람 커뮤니티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중국의 이슬람 차별, 위구르 탄압에 이렇다 할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130만, 90만 팔로워 수를 지닌 이슬람 커뮤니티에서 드디어 위구르 탄압에 대한 좌표를 찍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무슬림에 대한 조직적 탄압이라는 제목의 글은 삽시간에 무슬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으며 알라신이 중국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무슬림들의 댓글에 압도적인 추천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슬람이 중국을 향해서 성전, 지하드를 선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다 이러한 무슬림 매체의 움직임에 따른 것이죠.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아프가니스탄에 찾아가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호를 다짐했었는데 자신과 약속을 했던 탈레반의 수장은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지닌 탈레반 강경파, 탈레반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심지어 탈레반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국가에게도 무력 시위를 단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수많은 무자헤딘 뿐입니다. 그 누가 됐든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는 것은 매한가지이죠. 탈레반 강경파가 승기를 잡아도 중국은 위협을 받을 것이고 반대파가 승기를 잡아도 중국은 탈레반과 협력했다는 죄로 지하드의 대상으로 지목될 것이고 내전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되는 대로 수십 년간 그 피해를 스플래시 데미지 입는 것 마냥 안보적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더라도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인도와의 국경 지역에서 분쟁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군이 중국군 병사를 집단 구타하는 영상을 공개하자 중국은 포로로 잡은 인도군 병사들의 사진을 공개하는 대응을 하며 자신들의 자존심을 챙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중공군은 진압장구 등 완전 무장을 한 것에 반해 인도군 병사들은 아무런 호신무기 없이 야상만 입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공식적으로 싸우다 포로로 잡힌 게 아니라 진지 공사를 하고 있던 인도군을 중공군이 습격하여 사로잡은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죠. 작은 사건 하나, 그것에 내놓은 대응 하나 모두 치졸하기 짝이 없는 중국의 민낯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데요. 진실이 무엇이고 누가 이기는 것에 관계없이 지금 가장 불쌍한 것은 이 국경 지역에 강제로 끌려가는 군인들일 것입니다. 특히 최근 유튜브에 공개된 한 영상을 보면 인도 국경으로 배치되어 이동 중인 중공군 병사들이 군가를 부르며 오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들은 국가를 지키라는 의무감에 감정이 북받쳤구나.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다라며 그들을 축켜 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군대를 복무한 한국인들이 보는 시선은 전혀 다르죠. 애국심이고 나발이고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나는 최전방으로 끌려가는 중인데 울지 않고 버티는 게 대단하다. 심지어 공산당 선전을 위해 군가 부르는 모습까지 촬영당하고 있는데 한낱 부품으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에서 울음을 터뜨린 게 아닐까. 과거 소련이 붕괴하기 전에도 중국은 소련과의 국경 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인도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확성기를 통해 군가나 체제 선전을 틀어놓기만 하다 점점 주먹다짐으로 발전했고 중국이 쿵푸로 단련된 특수부대를 투입해 소련군의 국경 수비대를 두들겨 패놓으면 소련군은 다음날 삼보와 복싱으로 단련된 인원을 투입해 중공군을 혼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날 중공군이 봉술로 단련된 특수부대를 투입해 맨손이었던 소련군을 때려 눕히자 열받은 소련군 소대장이 권총을 꺼내 중공군의 난사였죠. 이때부터 양국의 본격적인 총격전이 시작되어 장갑차와 전차를 투입한 소련, 대전차포를 응수한 중국, 다련장으로 중국 진지를 초토화시킨 소련, 연대급 병력을 투입시킨 중국,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협하는 소련. 이렇게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막장으로 치닫던 와중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느라 여유가 없어졌고 중국은 대약진 운동의 여파로 나라 전체가 초토화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간신히 두 국가의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약 반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중국은 여전히 인도라는 다른 적과 분쟁을 이어가고 있고 소련군마저 패퇴시켰던 중앙아시아의 골칫거리 아프가니스탄을 적으로 맞이할 단계에 놓였는데요. 앞으로 사건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우리는 그저 팝콘을 들고 지켜보며 중국의 처참한 몰락을 즐기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은 서쪽으로는 영국과 미국 등의 연합군, 동쪽으로는 소련군이라는 이중전선을 만듦으로써 멸망했습니다.
일본 역시 서쪽 아시아 전선으로 바쁜 와중에도 동쪽으로 미국과 새로운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멸망했죠. 전선을 다각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분산되는 것이고 패전을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데요. 가뜩이나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하느라 모든 국력을 소모하고 있는 중국인데 인도와의 국경 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의 분쟁까지 시작된다면 이들이 또다시 5호 16국으로 쪼개지는 것은 그리 머지않은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